격변의 시기였던 신라 말. 새로운 세상, 개벽을 꿈꿨던 도선. 그는 선종을 대표하는 고승이자 우리나라의 자생 풍수를 집대성한 위대한 사상가였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도선 국사의 풍수 도참설. 남도 땅 곳곳에 있는 도선의 발자취를 찾아보자. 광양 백두산의 남쪽 중턱에 자리한 옥룡사지. 오래전부터 옥룡사는 신라 말기인 경문왕 때 도선 국사가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옥룡사 창건 기록은 조선 전기 관찬 사서인 신증 동국여지 성남, 거기에 의하면은 서기 864년에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옥룡사가 창건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가까이 있는 구례 화엄사에서 일제시대 때 파괴되어 버린 도선 비문이 목판본으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도선이 옥룡사에 왔을 때 옛절 고사가 있었다. 그래서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옛절의 당우 건물들을 다시 새롭게 고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도선 국사가 37살에 들어와 입적할 때까지 35년 동안 머물며 활동한 옥룡사. 창건 여부와 관계없이 도선과 가장 인연이 깊은 사찰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천년세월 번성하던 절은 1878년 화재로 전수된 뒤 복구되지 못하고 결국 폐사되는 비운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 1997년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옥룡사. 당시 발굴 작업을 맡았던 순천대박물관 최인선 교수팀은 승탑의 지대성 밑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땅 속에 묻혀있던 세로 130cm, 가로 70cm 크기의 석곽 안에서 세로 95cm, 가로 54cm 정도의 석관과 인골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례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맨 윗부분에 이제 두개골, 가운데가 척추, 밑에가 골반. 척추 옆에서 이제 팔다리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뼈를 깨끗이 씻는 쇄골장, 곧 2차 장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굴 당시 석관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물이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줬기 때문에 인골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단 정확한 연대 측정을 위해 출토된 유골의 일부를 미국으로 보냈다. 물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어서인지 뼈가 인이 몇 프로, 철이 몇 프로 등등의 이런 성분이 나와야 그런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몇 살에 돌아가시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속에 오래돼 가지고 그런 그 성분들, 인이 몇 프로, 철이 몇 프로 이런 성분들이 용해 다 물에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준 시료로 가지고는 어떤 연대 측정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최인선 교수는 승탑 밑에서 발견된 인골의 주인공이 옥룡사를 중창한 도선국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6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인골에 대한 유관 감정 결과 도선의 입적 당시 나이가 71세였다. 또한 고려 중기 이전 승려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장이나 화장보다 오히려 쇄골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선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진공대사인데 강원도 원주 흥법사 터에서 발견된 진공대사의 석관의 크기가 옥룡사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옥룡사 부도터에서는 수많은 승탑 조각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의 사천왕상 조각은 통일 신라시대의 작품인 구례 연곡사 승탑의 것과 유사한 양식이다. 그 석곽을 해체한 결과 후대에 누군가 여기서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증거, 곧 도굴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스님들의 장례법이 화장이 아니라 주로 2차장, 즉 쇄골장, 임시 감회장에다가 다시 묻는 이런 매장 풍습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석관과 인골은 바로 부도를 만들 때 당시의 육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시 발굴 현장에서는 글씨가 새겨진 작은 파편들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무려 100여 점에 달하는 수많은 조각들. 거기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이것이 도선의 제자인 통진대사 경보의 비석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선 국사의 비는 전체가 다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단 현재 전하는 옥룡사 선각국사 비문의 목판본을 토대로 지난 2002년 선각국사 증성의 등탑, 일명 옥룡사 도선비를 복원해 놓았다. 이 옥룡사 비문에 따르면 도선은 신라 말기의 사람으로 영암에서 태어났다. 남도의 영산, 월출산 아래 펼쳐져 있는 영암 구림마을. 이곳에 전하는 전설이 있다. 하루는 최씨 처녀가 빨래를 하다가 냇물에 떠내려온 참외를 건져 먹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기를 잉태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 부끄러워 숲속 바위 위에 버리고 슬퍼하다가 다시 가보니 비둘기떼가 둘러싸고 아기를 보살피는 모습이 기이해 다시 데려와 키웠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도선국사다. 이 전설에서 유래한 이 마을의 이름이 바로 비둘기떼가 숲을 잃었다는 뜻의 구림이다. 도선이 버려졌던 숲속 바위는 국사를 배출한 곳이라고 해서 국사암이라 불리는데 지금도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가까이 가서 바위를 자세히 보면 곳곳에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돌을 갈아댄 흔적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도선국사 같은 큰 인물이 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겠죠. 부모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큰 인물이 나기를 원해서 국사암 이 바위를 잘 갈아서 이걸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근에 채참밭댁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 마을에 하마비에도 이런 성은들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림에는 이런 것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도선이 살던 신라 말기, 어려운 경전이나 교리가 아니더라도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불교가 새로운 사상으로 각광을 받았다. (15살에) 출가한 도선은 20살에는 곡성 태안사에 적인선사 해철스님 문화에 들어가 선불교를 배웠다. 특히 무설설 무법법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풍수지리는 어떻게 터득하게 됐을까? 고려사에는 도선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 당나라 일행 선사에게 풍수지리를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태안사에서 나와 15년간 전국 강산을 두루 돌며 운수 행각을 하던 중 지리산 일대에서 풍수지리의 이치를 깨쳤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옥룡사 도선 비문에는 지리산에서 만난 신선이 모래 위에 산천의 그림을 그려 도선에게 풍수를 가르쳤다고 적고 있다. 선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 해철 선사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지리산 구령이라는 곳에 가서
좌선하고 앉아 있는데 이인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묘방을 일러드릴 테니까 배우시겠습니까? 그러죠. 이인이 모래를 쭉 쌓아놓고 산천지세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바람이 칠 때는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천수력 지세를 가르쳐가지고 풍수의 묘방을 일러줍니다. 도손에게 풍수지리를 전수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 지리산 신인. 옥룡사 도선 비문에는 도선이 풍수를 배운 곳이 굴의 사도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굴의 마산면에 사도리가 있다. 일제 초기 상사와 하사로 분동됐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다시 사도리로 불리고 있다. 현재에도 이곳 주민들은 도선의 풍수지리가 탄생한 곳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도선이 살던 시기 천년왕조 신라는 빠른 속도로 몰락해가고 있었다. 중앙 귀족들의 왕위 싸움이 격렬한 가운데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했고 도선의 만년엔 각 지방에서 군웅들이 할거하고 급기야 후삼국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 같은 대혼란의 시기에 민중들이 의지한 것이 바로 도선의 풍수도참 사상이었다. 종전의 경주 중심의 왕도 중심 사상이 아닌 각 지역에 할거하고 있는 호족들의 근거지가 중심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세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명당 자리로 이해되기 쉽죠. 국가가 변화되는 시기에 국가의 전체를 내려다보는 국토를 재조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려 말에 쓰여진 고려국사 도선전엔 도선이 자신의 풍수사상을 비보로 설명하고 있는데 병든 사람에게 침이나 뜸을 뜨는 것과 같은 이치라 했다. 도선이 37살에 들어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머문 광양 옥룡사. 이곳 역시 도선의 비보 풍수가 적용됐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옥룡사 동백나무 숲. 도선이 옥룡사를 세울 때 땅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 절터 주변에 사시사철 푸른 동백나무를 심은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 명당 중에서 좌청룡이 빠지든지 우백호가 빠지든지 할 때 흔히 이제 명당이 아닌 거죠. 여기에 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신다든지 세운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보충을 해서 풍수를 완성시킨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풍수와는 좀 다르게 비보를 하는 특징이 이 도선 풍수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한국적인 풍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선의 비보 풍수가 적용된 곳은 비단 옥룡사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우리 지역에 또 있는데 호남 제1의 풍수를 지녔다는 천년고찰 서남사다. 이곳 역시 땅의 기운을 보완하고자 도선국사가 설치한 비보가 있으니 바로 대웅전 앞에 있는 두 개의 불탑. 그런데 서남사의 비보의 목적으로 탑을 세운 것은 옥룡사의 동백나무를 심은 것과는 정반대의 이유라고 한다. 서남사는 장군 대자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군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대단히 왕성하죠. 사람도 기가 너무 왕성해도 무슨 그 폐단이 있듯이 이 터도 기가 너무 미약해도 문제지만 기가 너무 왕성해도 적절치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선국사가 이게 서남사를 크게 개창할 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터의 기운을
이렇게 평정을 했다. 서남사 각황전에도 비보진압 차원에서 모셔놓은 불상이 있는데 지금은 도금을 해 금불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철로 만든 불상이다. 이렇듯 서남사에는 지금도 일철불, 이보탑, 삼부도가 전해지고 있다. 다른 사찰들과 달리 절의 수호신인 금강역사나 사천왕상 등이 없는 서남사. 절토의 강한 기운 자체로 불법을 능히 지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비우는 것이 도선 비보 풍수의 묘미이다. 이러한 도선의 풍수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한 이가 바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다. 옥룡사 비문에는 도선과 왕건의 인연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송악의 호족 왕룡을 찾아간 도선이 귀한 아들, 즉 왕건의 탄생을 예언했다는 것이다. 왕룡에게 새 집터를 잡아주고 태어날 아기에게 왕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도선 국사.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왕건이 도선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는 그의 정치적 유언인 훈요 10조에 잘 드러나 있다. 훈요 10조 2조에는 도선이 정한 곳 이외에 사찰을 함부로 짓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왕건 이후에도 고려 왕실은 도선을 극진히 모셨는데 현종 때 대선사, 숙종 때 왕사, 인종 때 국사로 추증된다. 신라의 승려로서 고려시대에 국사로 눕혀진 인물은 원효, 의상, 도선 단 3사람뿐이었다. 고려시대 도선에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칼라가 많이 입혀지죠. 고려 왕실의 신성성을 강조하는데 도선 스님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또 고려시대 도선은 직접 저술이 아닌 도선을 가탁해서 세운 여러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도선 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선에 대한 이런 추승도 이런 게 강조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왕권 강화와 관련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고려시대 특히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천도 문제와 관련해선 도선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서경천도를 주장하다 결국 희대의 사건인 묘청의 난을 일으킨 승려 묘청. 고려사에는 그가 항상 스스로 도선의 후계자임을 내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려 숙종과 예종 때 남경, 즉 지금의 서울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 역시 도선의 권위를 빌어 근거로 삼곤 했다. 도선이 태어난 구림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영암 도갑사. 신라 말 도선 국사가 창건하고 조선 세조 때의 승려 수미대사가 중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도갑사 천불전 뒤쪽 월출산으로 통하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보물로 지정돼 있는 도선 수미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귀부와 비신 등을 합쳐 높이가 5.1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비석은 완성하기까지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대리석으로 된 비석의 몸체에는 도선 국사와 수미대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두 분을 주인공으로 한 도선 수미비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내용은 도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선이 주이고 수미왕사가 종인 겁니다. 1637년 각계의 명사들이 대거 후원에 건립한 도선 수미비.
특히 비문은 인조, 효종 때에 요직을 두루 거친 당대의 문장가 이경석이 지었다. 병자호란 당시 굴욕적으로 항복한 인조. 청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든 삼전도비의 비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경석이었다. 훗날 그는 형에게 쓴 편지에서 그를 배운 것을 후회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숭유억불의 조선 사회가 온 정성을 쏟아 만든 도선 수미비. 국가적 비극과 위기를 맞아 도선의 풍수도참설에 의지해 민심을 수습하고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정치, 사회적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선의 풍수지리 사상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의 우리도 도선이 정립했다는 풍수지리설과 아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풍수지리설은 하나의 문화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송이라든지 조상의 뼈를 중심으로 해서 발복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미신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 일탈행위가 된다. 그런데 요즘도 남향의 동문 그러면 집이 비쌉니다. 왜냐하니까 경치가 좋죠. 채경. 겨울은 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채열. 남향으로 있는 게 한국 사회는 살기가 좋아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도 풍수지리설은 의미가 있는 거고. 어쩌면 도선 국사일 수도 있는 옥룡사 인골의 주인은 부도탑 아래 다시 잠들었다. 누구보다 우리 산천, 우리 국토를 사랑했던 선각국사 도선. 그는 불교의 참된 이치를 깨달은 뛰어난 선승이자 땅에 관한 지혜인 풍수지리설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집대성한 위대한 사상가였다. 1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도선의 삶과 사상은 남도의 소중한 보물이다.